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라? 그런데 예산 부족으로 이런 사람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하지만 또 희망적인 소식은 대신 금액은 인상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과연 나는 계속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혹시 탈락할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말 궁금하시죠? 먼저 가장 핵심적인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다행히도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조건이 완화되고 선정 기준액도 인상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와, 이거 정말 좋은 소식 아닌가요? 하지만 마냥 좋아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감액 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여전히 뜨겁게 진행 중이거든요. 꼬리 잘린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 먼저 긍정적인 부분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2025년부터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득 인정액 기준인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213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5만 원이나 인상된 금액이죠. 그리고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로 조정됩니다. 이 역시 2024년 340만 8천 원에서 24만 원이나 인상된 수치예요. 와우, 소득 기준이 이렇게 올라가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박수 한번 쳐드려야겠습니다. 이처럼 소득 인정액이 상향 조정되면서 그동안 아쉽게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과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하니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소득 인정액은 여러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양한 소득을 합산하고 여기에 더불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더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간단히 말해 내가 한 달에 실제 버는 돈과 내가 가진 재산을 매달 벌어들이는 돈으로 환산했을 때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요,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데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하고 0.7을 곱한 후 기타 소득을 더하는 방식이고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은 여러분이 보유한 일반 재산, 금융재산 그리고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기본 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주거지나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고가의 자동차나 골프 콘도, 회원권 같은 특정 자산들은 월 100%의 높은 소득 환산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 여러분의 최종 소득 인정액이 결정되는 것이죠.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소득 인정액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존에는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2025년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자격 조건이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기준액만 올린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실제 생활, 여건과 물가 변동을 면밀히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급 자격 완화를 위한 또 다른 노력들도 주목할 만해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 범위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함께 살지 않는 자녀나 부모님의 교육비, 의료비는 소득에서 공제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폭넓게 고려해주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녀의 학비나 부모님의 큰 수술비 등으로 지출이 많았다면 그만큼 소득 인정액이 낮아져서 기초연금 수급에 유리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정말 섬세하고 현실적인 변화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의 경우 경찰 등의 증명서만 있으면 사실혼 관계 해소를 인정해줘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적 절차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복잡한 절차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분들을 위해 수급 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개선해서 나중에라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재신청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정부가 어르신들의 복지에 정말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네요. 이러한 세심한 제도 개선들은 기초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씁쓸하지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기초연금 감액 제도에 대한 논의인데요. 아무리 수급 조건이 완화된다 한들 감액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면 그 혜택이 반감되거나 심지어는 무의미해질 수 있겠죠. 현재 가장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는 바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성실하게 납부해서 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예요. 아니, 성실하게 저축해서 노후를 준비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젊어서부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납부하며 국가의 노후보장 제도에 기여한 분들께는 정말 억울하고 불합리한 일이죠.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국민연금 꼬박꼬박 낸 사람만 바보 된다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기초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연금을 통해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받는 분들에게는 기초연금의 지원을 줄여 더 취약한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연금 가입 의지를 꺾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다른 감액 제도는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무려 20%를 감액하는 제도예요. 이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주거비나 생활비 등에서 시너지가 발생하여 개인별로 필요한 비용이 줄어든다는 전제에서 시작됐는데요. 아니, 요즘 시대에 부부가 함께 산다고 해서 각자의 생활비나 의료비, 취미 생활비 등이 크게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따로따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20%라는 감액률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며 실제로 노년 부부의 가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감액 제도도 불합리하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심지어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있죠. 이러한 감액 제도들 때문에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국민연금을 안 내거나 이혼을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단적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인상될 경우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33.4%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까지 나왔을 정도이니 그 심각성과 국민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지 알만하죠? 감액의 종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부부 감액이고요. 두 번째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많아질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아서 갑자기 너무 부자가 되는 걸 막겠다는 건데 이 역시 재산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한 소득으로 인해 감액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처럼 기초연금 감액 제도는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 재정의 문제와 노인,
복지 간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736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된 국가 예산도 26.1조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이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예산인 6.9조 원과 비교하면 무려 3.8배나 증가한 수치죠. 그만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니 정말 다행스럽고 희망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노인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이유로 노인 소유, 자산가치 하락 건물, 토지 등을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실물 자산가치 변동이 노인들의 소득 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정책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까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몇 가지 서류를 지참해야 할 수 있으니 미리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 KR을 통해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복잡한 상황으로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면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편리하고 세심한 서비스죠. 이처럼 다양한 신청 채널을 통해 모든 어르신들이 손쉽게 기초연금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기초연금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수급 조건 완화와 선정 기준액 인상이라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나 부부 감액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제도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부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문제는 노후 준비를 성실히 해온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기초연금이 모든 어르신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영상이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자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